자, 보험 설계사는 보험료 수령 권한이 없답니다. 과거에도 없고 그 다음에 개정상법에도 없습니다. 자, 근데 과거에 제한적으로 두 개의 케이스에서는 보험료 수령 권한을 인정했는데 하나가 표현대리고요. 하나가 보험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할 때예요. 자, 표현대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없다 해서 출발해야 되죠? 없다 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 계약에서 제1의 보험료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양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그런 대리권이 있는 양 모양새를 갖추는 데 대해서 보험자가 귀책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자도 그거를 신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리권은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양 표현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결과, 즉 무엇입니까?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보험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는 그때 설계사는 심부름권이다. 설계사가 보험료 권한이 있냐 없냐가 떠나서 그때는 보험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줬기 때문에 심부름권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사장님이 영수증을 교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수금해와서 중국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무권대리죠. 그때 적용되는 게 표현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친구가 계속 수금해 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표현대리권이 그때 당시에는 갔다 오란 말 안 했어도 가끔씩 갖고 왔어요.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 양 모양새를 갖췄죠. 그때 당시에는 대리권이 없었지만 대리권이 모양새를 갖췄죠. 그 다음에 그게 귀책 사유가 있었죠. 그럼 표현대리를 적용해요. 근데 얘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어. 그런데 회사 몰래 가가지고 대금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사장이 한 번도 안 온 친구인데 거래처에서 확인도 하고 줘버렸다. 그건 표현대리가 아니죠. 그러면 무권대리니까 그건 보험 준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온 친구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뭘 가져왔어요? 영수증. 그러면 그 영수증은 곧 사장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험 설계사는 심부름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최초 보험료 현장에서만 인정해 줬는데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인정 안 합니다. 아직.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14년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뭐만 들어왔냐 그러면 자, 보험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할 때에만 설계사가 보험료 영수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상법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표현 대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되겠죠. 네. 표현 대리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표현 대리의 출발점이 뭐예요? 없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표현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에서 표현 대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민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보험 설계사는 보험료 영수권이 없다라고 법조문에 들어와 있을 때 적용되는 게 표현 대리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상법에 야 보험 영수권이 없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표현 대리 적용 못한다. 그거는 법학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거죠. 표현 대리는 어디에 출발하는 거죠? 보험료 영수권이 없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표현 대리는 굉장히 예외적 조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 관행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최초의 보험료를 받아오는 관행이 있고 그 관행이 어떻게 합니까? 보험자가 귀책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자들이 신뢰를 하고 이런 관행이 있으면 여전히 표현 대리는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표현 대리는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설계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목.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수령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수령권이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판례가 나왔는데요. 보험 설계사가 건축 간 거에 똑같이 대리점이 아니고 설계사가 보험 기간 중에 증축하는 데를 가서 놀다 왔어요. 그런데 증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야. 설계사가 와서 다 알고 갔다. 그거는 판례가 뭐예요? 통지 수령권을 부인한 거다라는 거죠. 통지 수령권을 부인한 거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를 하다 보면요. 자, 먼저 친구 아들이 있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 오토바이 미탑승으로 가입을 했어요. 오토바이 미탑승으로 가입했어요. 근데 중간에 오토바이를 타면 이게 통지를 해야 돼요. 직업을 변경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면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설계사님이 그러니까 엄마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엄마 친구라 그랬잖아요. 저녁에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니까 피자집에 소개시켜 준 거예요. 설계사가 소개시켜줬어.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쳤어요. 자, 설계사가 소개해줬다. 오토바이를 타는 거를. 그러니까 보험자가 내가 통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계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 판례. 설계사가 아는 것은 뭐가 아는 게 아니다? 보험자가 아는 게 아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다. 자, 여러모로 보험 대리점 하는 것보다 설계사 하는 게 편해요. 설계사 하는 게 편해요. 자, 보험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서 자, 우리가 진단보험하고 무진단보험이 있어요. 이 진단보험을 과거는 진사보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단보험보다는 진사보험이 더 정확해요. 진단해서 조사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진사란 말을 잘 안 쓰죠, 우리가. 진사니 뭔지 몰라. 그러니까 진단보험이다 그러면 금방 아는데 진사보험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를 계약자가 모른다는 거지. 한자로 표시하면 정확하진 의미지만 상대방이 모른다. 그래서 약관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진사가 진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진단할 때 병원에 가서 진단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할 수도 있죠.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혈압 체크하고 이런 게 지금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행위인데,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의사의 지시도 없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의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보험의는 고지수령권만 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어떤 유명한 사람이래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판례 이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연예인인가요? 근데 그 사람이 보험을 들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진단보험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거죠.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약서에다가 그걸 해놓으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름 전도연 이렇게 나오면 전도연 아니에요. 그 판례 누군지 몰라. 근데 어저께 내가 전도연 씨 영화를 봤거든. 그러니까 전도연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한 거 있어. 막 이게 입이 근질근질 할 거 아니야. 아 전도연은 너무 올드한 사람인가? 조금 더 할까? 내려갈까? 그래도 또 내 나이로 보면 올드한 사람 나올 텐데. 손혜진 좀 낫나? 거기서 거긴가? 동의 할까? 동의? 한효주? 한효주는 좀 낫네, 반응이. 그 양반이란, 그 판례가 그 양반이란 뜻은 아니요. 나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만큼 국민들에게가 굉장히 이쁜, 사랑을 받고 있는 여배우라고 해, 이제. 근데 그 사람이 말 못할 병이 있다. 그거를 착착착 해놓으면 심사과에 있는 애들이 볼 거 아니야. 그럼 어떻습니까? 인터넷 이거 하고 싶겠죠? 딱 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전 국민이 알아버려요. 전 국민이 아는데 몇 초도 안 걸려. 그런 거라니. 몇 초도 안 걸려. 그러면 연예인 생활 끝이야. 근데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의사는 자기를 전달받은 걸 보면 전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전달했다가는 자기가 깜빡하게 생겼거든. 이게 왜? 의사한테 뭐가 있어요? 비밀 누설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병력에 대해서 이게 그거를 제3자한테 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비밀 누설죄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고민하다가 그거를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자, 고지의무 위반인가 아닌가가 판례가 문제가 됐던데 의사한테 정정했기 때문에 의사가 뭐가 있다. 자, 누가 한 건 시작.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거다. 자, 그러면 자, 보험의하고 보험자를 바꿉니다. 시작. 보험의가 안 것은 보험자가 안 것이다. 라는 논리가 적용돼서 고지의무 위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리법리 알겠어요? 지금 공부하는 거죠. 대리법리를.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 지금도 그 연예인이 누군지를 좀, 거기서 좀 더 00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원심 판례도 그렇게 됐나 찾아보고 싶은데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구선하나요? 보험의한테?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깜빵하면서 형법에 위반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형법이죠. 좀 업무상 비밀 누설죄 걸리면 뭐 의사 면허 정지 당하고 뭐 난리 칠 건데 그걸 못 하죠. 뭐 혈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체크해도 상관없는데 다른 것들은 힘들죠. 어떤 치명적인 병들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자로서의 예를 들어서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자, 보험의까지 공부했고요. 자, 우리가 오늘 조금만 더 해서